네, 안녕하십니까. KG에 대한 교육학 논술의 권구현입니다. 자, 제가 사실상 한 2014, 15, 16 이렇게 3개년 동안 EBS에서 교육학 논술 강의를 했어요. 최초죠. 교육학은 많았어요. 그 전에 객관식으로. 근데 교육학 논술은 3년 동안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 교육학 논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KG에 대한으로 왔습니다. 자, 계속 적중을 했는데요. 이 적중한 강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듣고 거기에 가령 타당하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 전략에 여러분의 학습 전략을 탑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월부터 도대체 11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제 강의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기억에 꼭 남기실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학 논술 학습하고 전공 학습하고 이 비중이 있잖아요. 이 비율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공부한다 했을 때 교육학 20%, 전공 80%. 자, 우리가 애초 비중은 그건 거 알죠? 자, 얘는 20% 출제되고 얘는 80% 출제된다. 자,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대 8로 딱 기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자, 어떤 분은 처음에 여기서 천천히 한 10%, 15% 정도 하고 나 뒤에 쭉 가서 한 30% 할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 시작해서 중간에 20% 정도 비중 맞추고 그다음에 15%.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여기를 10% 가져가고 여기서 30%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를 30%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전략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쓴 거를 잘 보세요. 선생님은 뭘 했죠? 선생님은, 자,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자, 25%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25%죠. 자, 25%, 20%, 15%예요. 자, 요거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처음에 75%하고,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85% 갔어요. 극단적 형태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가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로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을 90%로 맞추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득점 받아요. 이게 지금 고득점자들의 전략을 비율로 해서 이렇게 월별로 쭉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보통 여기를 25%에서 30% 가져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점수를 보면 약 18점 이상 받는 분들이 많아요. 18점 이상. 그런데 생각해봐요. 처음에 비중이 약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비중이 20%로 쭉 가져가다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뒤에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확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이때 모의고사가 있거든. 모의고사 또는 문제풀이 있잖아요. 이때 1시간 쓰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문제해설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영역별 이론들 정리돼야죠. 요약돼야죠. 암기할 거 많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 논술 비중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35% 이상 되는 사람도 충분히 봐요. 일주일에 2, 3일 이상을 교육학 논술로 해요. 그 다음에 전공은 65%. 그러면 이거 시험 망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근데 18점 이상 고득점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대로 했어요. 저대로 했습니다. 25%에서 20%. 왜냐하면 요때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전공이 75%니까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공의 약 80% 중에서 말이죠. 요 안에 교육론 있잖아요. 교육론 또는 우리가 교수 학습이라고 부르는 파트 있잖아요. 요게 15% 내외가 있어요. 전공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다른 전공 뭐 체육이라든가 뭐 이런 파트는 뭐 한 25%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교육학 파트랑 비슷하니까. 그리고 뭐 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이 교육론 파트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해요. 요 파트가. 그래서 여기는 교육학 이론하고 여기는 거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내용이 전공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과학. 그리고 이 예체능 파트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론 파트가 전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학 논술을 좀 더 비중을 조금 가져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있어요. 자, 여기 나갈 때 여기서 비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학습은 뭐냐면 여기서 아무래도 자기가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암기라는 걸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뭔가 모의고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의고사를 하려면 말이죠. 피드백 안 받는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논리, 표현, 문단 구성, 그리고 내용을 지금 지식을 개념을 어떻게 내가 서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반세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요거 짧은 시기에 고쳐져야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특히 이론을 배울 때 그걸 해야지 이론 다 배워놓고 자기가 암기해놓고 암기한 거를 모의고사로 본다? 아니에요. 암기한 건 활용이 안 됩니다. 암기는 유지가 곤란해요. 똑같은 시간만큼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거든. 지금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공부. 어떤 사람 그래요. 모의고사 문제를 이때 풀라고 제가 주잖아요. 그러면 저 암기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모의고사 손을 못 대겠어.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사람은 낮은 점수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료부터 간단하게 서론 쓰기, 본론 한두 단락 쓰기 해가지고 해서 거의 6월 달까지 완성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모의고사 좀 열심히 본 다음에 9월부터는 내가 개요만 작성해. 지금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보더라도 공부의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거 좋은 문제야. 그래서 15분 동안 개요만 작성하려고 하는 시간만 와요. 남들은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1시간 전에 오는데 이 사람은 15분 전에 와. 그래서 모의고사 개요만 딱 작성하고 딱 들어. 그리고 해설 듣고 딱 가요. 아니면 인터넷 딱 닫아. 그 다음에 전공 비중을 엄청나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라는 것에 처음 투자가 조금 높으면 뒤에 나중에 덜어져요. 그런데 초기 투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가 방만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 공부하실 때 이거 조심하셔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공과 비중을 이렇게 쫙 주세요. 그래서 6월이면 거의 다 끝나야 돼요. 뭐가? 내 쓰는 어떤 논술 문단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전개하는지, 논리, 표현, 띄어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 지적받은 다음에 수정해야 돼요. 6월까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7, 8월 달까지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0, 11월은 전공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그래야지 합격해요. 근데 이때 뭐 교육하기 재밌다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자,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1, 2월 달에 기본 가점반, 기본 이론반이에요. 작년의 명칭은 초격차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정도로 앞선 그런 출제, 예상을 이때부터 제가 하고 교육하는 내용을 굉장히 적정량, 적은 분량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월까지 딱 하는데, 권고현 선생님 가르친 거는 100개 이론 정도밖에 안 돼. 남들이 200개, 300개 가르치는데 너무 적으니까 불안해.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11월 달에 시험 끝나면 그래요. 권고현 선생님 옳았어. 왜? 시험이 다 나오니까. 특히 이론 가르친 게 나온 게 아니라 이론 당연히 나오지. 문제로 한 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로 한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랑 이건 교육학 논술 공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실제적, 사실적인 이론이에요. 실제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으로 체화하는 거지. 몸으로. 그래서 제 강의는 기본 관점, 안목을 딱 얻어야 됩니다. 이때 복습 이전에 예습을 해야 돼요. 즉 뭐냐면 이때 사실상은 기본 관점반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예배학교라는 그런 데서 예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듣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가 뭐 나왔는지라도 최소한 예습하고 들어와야지 이게 녹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때 모의고사 한두 번 치러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보통 플랫폼반 해가지고 이론을 이제 적응시키는 거야. 문제 상황과 대비시켜서 적응해요. 영역별 이론 있잖아요. 이론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 6월 달 또는 7, 8월 달에 가면 명장면이 있다. 명장면. 모의고사 집이 있어요. 문제집이 있다고. 그걸 서서히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영역 문제를 일단 적용, 복습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많으면 한 5번까지, 적으면 3번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첨삭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자 5, 6월 달부터 이제 명장면 들어간다고 그랬죠. 문제풀이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론보다 문제를 좀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개요 훈련 쪽으로 나중에 이제 가요. 빠른 시간에 개요 써야 돼요. 60분 답안 쓰는 시간을 주는데 개요가 30분인 사람, 그건 절대 30분 안에 정서에서 답안지를 완성 못합니다. 보통 개요는 한 15분 내로 끝내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진짜 10분 안에 끝내요. 그러니까 개요 훈련하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뭐다. 바로 자동화 돼야 돼요. 그 정도로 훈련이 돼. 그만큼 많은 문제를 봐야 됩니다. 많은 문제 봐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때는 최소 뭐 6회 이상 막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발은 9월부터 들어가죠. 이때 다 개요 훈련만 해요. 개요 훈련만.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7, 8월 달 그 이후는
첨삭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다 아니까. 자기 문제를 아니까. 이제 피드백 받아도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모의고사만 에서 그냥 문제만 보면 돼요. 그 해설 예시하고 이런 것만. 자, 일단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처음 과정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교육학 한 입에 넣기 이 과정 1, 2월달 이게 중요해요. 이 초창기 출발이 중요해요. 물론 1월에 바로 출발한 사람처럼 3월에 출발한 사람에도 꼭 3, 4월 강의부터 듣는 게 아니라 1, 2월부터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왜냐면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이 이때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형성돼요. 만약에 재수생이라면 제가 1, 2월 안 들으라고 그래요. 초수생들은 반드시 1, 2월 들어야 돼요. 이게 재수생들은 1, 2월 같은 교재 들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개정한 교재거든요. 자, 보십시다. 한 입에 넣기 1, 2월 과정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교육학 예비학교가 먼저 있다고 그랬죠.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해넘기기 전에 초수자를 위한 핵심 접근이 있어요. 물론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야. 시험 삼아서 봤던 분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때 적정 100% 노하우가 다 공개됩니다. 즉 뭐냐면 이때 기본 지식 꿰뚫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출제된 문제 안에 어떤 지식이 출제됐는지 그 지식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다른 그 다음에 출제될 이론들의 관련성 특히 위계성 이런 거. 위계성이라는 게 뭐야?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이거 다음에 알아야 될 거.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장, 즉, 이 기출문제가 보통 실전적 문제잖아요. 그 현장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순위. 그래서 요거예요. 요표예요. 그래서 기출된 거, 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접성. 그 기출된 거 인접해 있는 이론들을 하나씩 잡아먹어야 돼요. 입에 넣어야 돼. 쉽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놈, 좀 멀리 있는 놈들은 이제 확산성 관점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 확산성, 근접성, 확산성.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 2월 달에 기본 관점반 듣기 전에 들으면 좋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영광, 수강생이나 아니면 1, 2월 수강생들한테 그 무료로 열어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시작됩니다. 이거는. 신청하세요. 자, 그 다음에 1, 2월 기본 과정은 뭐냐면 관점반은 개념을 명료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게 교육하는 것을 패러다임 교재예요. 요게 요 교재가 딱 있어요. 그러면 가령 교육 심리학이다. 그러면 파트가 딱 있죠. 그럼 파트에 이론들이 쫙 펼쳐져. 가령 3장에 인지 발달과 양식, 인지 양식, 그 다음에 및 전이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이제 피아제 비고츠키 얘기가 나오겠지. 자, 비고츠키 얘기가 2020학년 출제가 됐어요.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관으로 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론들을 단편적으로 즉 잘린 지식으로 배운 말이죠. 아주 짤막짤막한 글로 암기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묻는 경우를 뭘 묻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2020학년 문제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비고츠키 지식관 이게 뭐냐 처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피아제만 해도 피아제 자신이 심리학자로 불리지만 이 사람이 장자크루소 연구소 소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합자연성이라는 게 루소의 어떤 관점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발달 단계라는 것을 성인 중심이라 아동 중심이라는 게 이해되기 시작한다고. 거기서부터 배경이 나와. 비고츠키도 마찬가지. 비고츠키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의학을 했고 법률을 했는데 10년 동안 심리학 조교로 그 실험에 참가했다가 이 위대한 이론을 만들었는데 러시아가 왜 그거를 갖다가 막았을까? 그러면서 서구에서 나중에 알려져서 이루어진 어떤 이론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되면 비고츠키뿐만 아니라 파생된 이론들을 쭉 알게 되면서 그 하나의 안목이 생기게 돼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기본적인 안목, 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교재 한 권짜리예요. 한 권짜리. 한 권짜리예요. 한 권짜리야. 그 한 권짜리 이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명렬해. 정확하게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이론을 만든 학자들의 생애. 그 다음에 이 이론들이 나오게 된 어떤 원리들, 적용되는 장면, 그리고 파생된 이론들, 연관된 이론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핵심 이론을 바로 기출 영역과 연관해서 보게 돼요. 기출 문제가 이따 나와. 우리가 예비학교에서 기출에 대한 해설도 하지만 그 플랫폼에 있는 거를 잘라서 예비학교에다 한번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중등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왔는데 교육학 논술 문제에서 거기 해설, 그 다음에 예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있고 그 옆에 기출된 연역을 딱 찾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자, 이때는 수렴
하고 확산, 수렴이라는 건 이제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거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수렴적인 측면이 좀 강하겠죠.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쭉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점진적으로 확산 쪽으로 가겠죠. 일단은 1, 2월 달에 교육학 한 입에 넣기는, 요거는 이제 기본 관점반은 수렴 쪽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제가 작성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어떤 작성? 바로, 뭐예요? 요거지. 헷갈릴 뻔했는데. 죄송해요. 자, 초보 답안 쓰기를 해야 돼요, 이때. 뭐냐면, 지식 이해. 우리가 블룸의 어떤 나중에 보면 공부하시다 보면 심리학에 교수 목표 분류라는 게 나와요. 인지적 교수 목표 분류에 블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식 이해. 그 다음에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낮은 차원의 어떤 질문, 개념 요약이라든가 설명할 문제를 제가 줘요. 그 다음에 서론 쓰기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1, 2월 달에 그거 한두 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으로 진단평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시험을 예전에 재수생이다, 초수생이다. 그래서 지금 뭐가 안 좋고 뭐가 좋다라는 걸 자기를 알고 일단 그 다음에 공부에 뭘 어떻게 방향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1, 2월에 합니다. 1, 2월에 꼭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키맥락 요약학습이 있어요. 키맥락 학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요일날 보통 오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강의 끝나고 한 두어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 반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고 핵심 요약. 즉 플랫폼, 패러다임이라는 책 교재 두껍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만 줄여서 PPT로 보통 이렇게 제가 자료를 주면서 키맥락, 핵심을 따로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셔도 돼. 학원에서 다 끝내줘. 제가 강의해서. 왜? 월화 오전에 딱 뭐 한다? 본 강의. 이론 강의. 1, 2월 달에 해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끝날 때 뭐 해준다? 바로 키맥락 강의. 요약 복습 해준다. 그만 들어. 그만 핵심.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뭐 한다? 문제, 답안 쓰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초보 답안 쓰기를, 초보 탈출을 위한 답안 쓰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된 게 바로 1, 2월 달에 교육학 한 입에 한번 넣어보는, 시도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Q&A도 있어요. 화요일날. 우리가 Q&A.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질문을 던져요. 근데 보통 그래, 눈치 보더라고. 이거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내가 초보적 질문 던져가지고 좀 창피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위대한 성인인 공자라는 분도 말이죠. 뭐인가요? 불치함은. 즉,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함은 아랫사람의 묻기를. 그러니까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물어서라도 배우는 게 지금 시대예요. 나이 든 사람이 난 다 알았다? 다 안다?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교육학 몰라요. 그럼 대학원생한테 물어본다고.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본다고. 왜? 내가 어른이니까? 아니, 이런 거 없어요. 불치함은. 아무리 내가 사실상은 높은 사람이라도 함은 진짜 밑에 사람에게 묻기라도 해야 돼.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Q&A까지 있으니까 그걸 잘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보시면 2021년 Q&A 이렇게 만들어놔요. 게시판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질문해요. 수강생 누구다? 딱 하면 제가 강의 때 또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강의 도중에 포스트잇 같은 거, 직강일 경우 저한테 주시면 그걸 딱 안내할 수 있죠. 제가 설명을 개별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기본 관점, 그래서 전체 교육학의 8개이요. 우리가 그 영역 중에서 핵심 영역이 어디였어요? 바로 우리가 교육 과정, 평가,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교육심리, 교사학습이에요. 물론 철학하고 사회학, 그 다음에 생활지도 상담, 이렇게 해서 8개 영역이지만 그 5개 영역이 핵심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을 놓고 사실상 다루는 거야. 1, 2월 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어디로 넘어갈까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교육학 이제 먹었으니까 소화해야 되겠죠. 이게 3월에서 4월 또는 길면 6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 뭐 합니까? 이제 초보를 탈출해야지. 서술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육학 이론을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든 실제적인 제시문 또 실제적 상황에 놓고 그걸 적용해 봐야죠. 이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요 시기. 자, 잠깐 쉬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